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철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저는 한 20년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강연하고 글 쓰고 상담하는 일을 전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30번 직업을 바꾸신 이력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네네. 원래 이렇게 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좀 주저하지 않는 성격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원래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향이어서 저도 네. 직업을 어딘가 옮기지 않고 한 직장을 쭉 계속해서 일하려고 하는 게 제 마음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많이 듣는데요. 도전적인 성향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네. 한 임금님이 사랑하는 공주를 결혼하기 위한 배우자를 찾는데요. 그 아주 모험심이 강한 도전정신이 강한 이제 배우자를 찾으면서 모험심 테스트를 하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수영장에다가 뱀을 풀어가지고 누가 이제 건너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도전자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는데 한 명이 용감하게 촥 헤엄치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전부 다 했는데요. 네. 그분이 막상 건너가고 나서는 누가 나 밀었어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도전이라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죠. 저 역시도 사실 도전을 제가 앞서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네. 어쩌면 밀려서 운명의 여신에게 밀려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가고 싶은데 좁고 불편하고 비바람 치고 폭풍우 치고 뜨겁고 춥고 매섭은 그런 날씨 속에서 저를 몰아내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늘 도전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다 지나고 보니까 강인해져 있더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신 직업은 30개의 직업 중에서 몇 개이신지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저도 이렇게 리스트를 한번 네네. 뽑아봤는데요. 궁금한 직업들을 보니까 지금 한 10가지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문 강사, 가장 많이 수익이 나는 건 전문 강사, 그 다음에 대학 교수직 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3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면접관, 커리어 코치, 상담가로도 알려져 있고, 네. 컬럼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블로그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작가분이 블로그가 어떻게 직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웬만한 급여 나오는 수준은 나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었고 네네. 1인 기업가로 프리랜서로 방송 패널로도 한 3년 정도 했었고요. 협회 운영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다양하게 지금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사실은 질문을 드릴 때 저는 10개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네.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고 바쁘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혹은 이렇게 체력적으로 네네. 원래 좀 체력이나 이렇게 뛰어나신 건지. 체력은 전혀 없는 네. 유형인데 그런데 아까까는 좀 있다 이런 생각은 네네. 좀 들어요. 잘하는 편이고 네네. 정말 바쁠 때는 정신없이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바쁘기도 한데 네.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사실 여유가 있어요. 직장인은 네네. 끊임없이 사실 딱 정해진 루틴이긴 하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긴 한데 네네. 이제 자유롭게 일하는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아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그렇지 네. 실제로 시간으로 그 자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걸 준비하는 시간들은 걸리긴 하지만 그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다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서 네네. 사실은 여유도 많고 여유를 즐기는 일들도 많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어떤 매니저를 해주시는 분이 계신가요? 따로 10개 정도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매니저는 따로 직접 다 없고, 하시나요? 전부 다 제가 다 하고요. 예. 학생들이 예전에 도와주는 학생들 제가 용돈 아. 정도 주면서 있긴 했었는데요. 네네네. 결국은 그것도 제가 다 해야 될 일들이어서 네네. 지금은 그러지 않고 혼자 제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다음 질문은 조금 이제 도발적일 수도 있고 네네. 불편하실 수도 있는 질문이지만 제가 용기 내서 네네. 여쭤보는데요. 어쨌든 직업을 수없이 바꾸셨고 네네. 또 어쨌든 간에 그 바꾸는 과정에서는 경제적으로 네네. 또 빠듯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직업 공백이 있을 수 네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재산을 잘 네네. 축적하셨는지 또 네네.
여담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가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가족의 아들로서 네네.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삶은 또 어떠셨는지. 네네. 그러니까 뭐 가족의 반대도 있었을 것 같고 네네. 예, 그런 건 어떻게 해오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예. 기본적으로는 네. 돈을 많이 모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막 네. 그 어떤 세속에서 이야기하는 부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전혀 관계 없는 일이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 정도면 음, 많이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에 직장을 이직할 때는 사실 뭐 직장에서 직장으로 이직하는 건 큰 네. 리스크는 없는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봉을 조금 뭐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옮기는 경우도 있고 저도 사실 그런 적도 있긴 했었는데요. 근데 조금 역량치를 키우면 연봉을 2배씩 이렇게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직을 할 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했을 때가 사실 가장 리스크가 많았죠. 음, 전문 경영인까지 했었거든요. 네. 정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네네. 했지만 사실 그걸 사표 쓰고 나와서 백수가 된다라는 그 일 자체가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동기부여 강연가가 네. 되겠다라는 이런 멋진 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뭐 아무 명함이 없다라는 네네. 것이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요. 네네. 아내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불안해 했을 거예요. 네네. 근데도 괜찮아 여보 당신이 하고 싶은 거니까 해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네. 그리고 나서 한 2달은 정말 실업급여 받으면서 음,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네네. 진짜 제가 처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네. 일산에서 네. 집을 30평대 아파트를 네네. 대충 키고 네. 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한 덕분에 했었고 2달 동안 주말 부부를 할 때였었는데요. 정말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다 칼같이 일하면서 네. 2달 만에 이제 책을 쓰게 되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금방 이제 급여 부분을 한 3달 만에 바로 따라잡고 네네. 2배, 3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험을 했었고요. 네네. 그 덕분에 생각지도 못했던 네. 차도 가지게 되고 집도 가지게 되고 부모님도 집도 해드리게 되었었고 해외 여행도 매년 다녀올 정도로 네네. 삶의 모습들이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면 놀라울 정도로 네네.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이 두려워서 네네. 사실은 변화나 도전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변했기 때문에 더 큰 네, 부분에서 경제적인 것을 이루셨고 그렇죠. 대부분 변화를 할 때 네네. 사실 어느 정도 조금 준비하고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러긴 한데 이 변화에 이제 우리가 준비치를 100으로 기준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100까지는 기다리진 않아요. 네네. 그래도 한 8, 90까지는 되어야지 음. 하겠다라는 이런 성향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보니까 한 60에서 70 정도가 돼도 네. 그때 도전하는 것이 타이밍상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네네. 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네.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게 돌이켜보니까 네네. 거의 다 그랬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직업을 계속 바꿔보시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직업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 이제 전반부 직업이 있고 후반부 직업이 있는데요. 네네. 전반부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제 직장 생활을 좋은 네. 데가 아니어도 급여를 줄 수 있는 작은 곳이라도 다닐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후반부 첫 번째 직업도 그랬어요. 근데 그 직업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어요. 되돌아갈 길이 없었거든요. 리크루트라는 일이었었는데요. 채용 전문 네. 기업에서 채용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일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소위 사수라고 하잖아요. 네. 사수가 가르쳐 주는 분이 보름 만에 퇴사를 해버리신 거예요. 사장님하고 팍팍 아, 싸우시고 나서 네. 바로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상 총괄 책임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네. 모르는데 그냥 총괄 책임자가 된 상황에서 이걸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긴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서 네네. 공공기업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채용 대행하는 것들을 한 200군데 정도 해 네네. 나가면서 네. 이제 늘 구직하던 일장이었었는데 채용하는 입장으로 이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었고 네.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네. 이어가다가 네. 완벽하게 이제 독립해가지고 네. 나오게 되었었죠. 아,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제가 네. 도전해보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가 네. 유튜버입니다. 아, 예, 제가 이건 유튜브는 네. 돈 줘도 안 하겠다라는 게 제 욕심이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강연료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굳이 무료 콘텐츠를 거기에서 개방을 하고 네네. 또 사람들한테 얼굴 팔리는 이야기, 콘텐츠가 나가는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절대 안 한다라고 생각했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원래는 영화 배우나 아니 조연이어도 네네. 그냥 시나리오 제가 음.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네네. 노래를 작사하거나 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2의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네네. 했었는데요. 네. 의외로 이제 신종 코로나가 생기면서 강연이 또 많이 끊기기도 하고 네네. 다 캔슬이 되면서 아내가 유튜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네네. 콧방귀 끼고 있다가 사실 개설한 지가 8년 전에 개설을 했었거든요. 네네. 아주 뭐 지금으로 치면 1세대가 되었을 건데 네네. 안 하고 계속 그냥 있다가 장롱면허증처럼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다독이는데요. 네네. 진짜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예,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교 딱 신입생이 된 느낌이에요. 굉장히 겸손해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나이하고 그냥 아무 상관없는 팔로워와 구독자들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고개를 정말 깍듯하게 숙이고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도 전에는 잘 안 보고 유튜브 시청도 안 하다가 네네.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유튜브 하고 싶다라는 인간이 유튜브도 안 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한다, 자기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한테만 딱 제 이야기 같겠구나 이런 네네. 생각이 들고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게 새로운 매체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새롭게 또 배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또 열정하고 에너지도 만들어주게 되고, 네. 또 오기도 생기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꾸준하게 가는 거거든요. 기술이나 뭐 영상 촬영이나 편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은 잘 못하지만 네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정말 꾸준하게 재능이 없지만 네.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꾸준하게 내가 네네. 바르게만 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버입니다. 저도 그렇게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영상 찍으시는 거나 봤거든요. 네네. 들어가서.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뭐 영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계속 다듬으셔서 네네. 뭐 강연계에서 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김창옥 TV도 있고 네네. 김미경 TV도 있는데 그럼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꿈꾸시는 건가요? 저는 그분들은 뭐 대가 중에 이미 대가들이기 네네. 때문에 뭐 100만 이미 구독자가 넘어가실 네. 정도로 힘이 있으신 분이고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그분들은 이제 모델로 해서 배워는 나가겠지만 네. 꾸준하게 저도 목표가 있으면 나중에 더 퀄리티도 저보다 더 전문가들한테 뭐 맡기거나 해야 되겠지만 네. 당분간은 제가 좀 좋은 컨텐츠로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네. 이야기들을 네. 하나씩 담아서 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뭐 좋은 콘텐츠만 생산을 꾸준하게 한다라면 속도는 느리더라도 충분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재능 없는 과정 속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이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정말 바닥에서 겸손한 자세로 네네. 배우려고 나아간다라면 충분히 구독자도 모을 수도 있고 또 서로 좋은 채널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네네. 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유튜브 말고는 또 다른 직업은 생각해 보신 거 없으세요?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영화를 한 4,000편 정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 채널도 별도로 움직일까 아니면 같이 움직일까 이런 거 지금 네네. 고민 중에 있는데요. 다음 책이 이제 영화 관련한 책을 쓰려고 합니다. 네.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인생 질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가제로 쓰고 네네.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영화 시나리오 이렇게 써보고 싶은 욕심이 아.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욕심이고 네. 그냥 꿈이에요. 안 이루어져도 괜찮고 그냥 음.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고 네네. 일단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배움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영화 관련한 일을 하고 싶고 네, 그래서 네. 영화 엑스트라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엑스트라도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대기자를 신청을 하고 네. 이게 문자가 오면 딱 크게 나가서 밤새도록 네. 그거 딱 즉각적으로 바로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네. 그냥 엎드려 있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네네. 시간을 딱 지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은 있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요. 노래도 못하지만 이제 노래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대중가요를 저는 좋아해서 네네. 대중곡 가사를 한번 써보고 싶다 아, 이런 욕심도 작사로. 예, 작사 정도 작곡 못하고 네. 작사 정도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 정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뭐 짧게 뭐 예를 들어서 그 시나리오 상상하셨던 게 어떤 장르, 뭐 이렇게 로맨스신지 예술 무슨 이렇게 장르신지 머릿속에 상상을 해놓은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네. 거 있죠. 네. 뭐 이제 가상으로 이제 예전에 만들었던 거는 네. 시저의 커리어 로드맵 이런 거 재미없죠. 제목은 일단 재미없는데 간단하게 네. 이야기하면 시오노 나나미라는 소설가가 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책이 네. 있었거든요. 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시저 또는 카이사르라고 하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한 2권 정도 했었는데요. 네. 이분이 허언증이 심하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보면 네. 막대한 빚을 지면서도 네. 이분이 이제 아주 팔레티노 언덕에서 고급 저택을 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해 나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들하고도 비슷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의 이제 흥망성쇠 이런 이야기들을 네. 인생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죽음으로 끝났잖아요. 그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고 이제 로드맵을 두고 이제 인물들을 이제 대비시켜 가지고 네네. 브루투스처럼 이런 실명을 언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번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영화처럼 한번 네네. 영화 시나리오처럼 그런 것들을 한번 구성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생각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네. 해놓으셨군요. 네. 혹시 애니메이션은 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합니다. 1년에 뭐 저는 영화를 기본적으로 100편은 보기 때문에. 제 애니메이션 전공해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는 안 좋아했는데 네. 그걸 이해를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히려 창의력이나 이런 생각의 전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그걸 해석을 하면서 봐야 되는데 영화를 너무 이제 비현실적이다 이러는데 사실은 현실을 상당히 이제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그게 애니메이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과장법 기법입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들이 오히려 진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야. 사실은 요즘 제 또래 저보다 이제 네. 조금 어린 분들이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조금 무력화 네.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냥 뭐 공무원이나 네. 경찰 같이 그냥 안정적이고 네. 그런 직업이 최고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안주하는 것에 익숙한 청년들에게 네네. 직업을 30번 정도 바꾸고 싶은 분으로서 그리고 성공도 하신 분으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진로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이제 진로를 출발점에서 너무 힘을 많이 줘요. 막 준비하고 여기다 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나쁘진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날개를 펼쳐야 될 때 날개를 안 펼치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깔아앉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뽀대 나는 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폼 나는 직업, 멋있는 직업 이런 것들만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건 뭐 좋은 일이죠. 축복인데요. 저는 이 진로가 이렇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요. 이게 응집하면 응집할수록 행동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응집했던 만큼 결과물이 안 나와요. 뭘 선택을 하든. 실망을 또 하게 돼요. 그럼 다시 또 웅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해봐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이렇다라고 다시 웅크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다시 또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진로가 다시 계속 펼쳐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빨리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강박관념들이 오히려 진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고 또 행하는 거예요. 이 원칙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남들의 어떤 한국인들이 더 많은 사회적 시선이 있거든요. 가족이나 친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더 이제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펼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펼치는 거예요. 시기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펼쳐 나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즐거운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네. 생각보다 즐겁지 않아요, 현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네. 지금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거든요. 그건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긴 한데 이 즐거움이 그런데 외적인 즐거움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일로부터 오거나 사람으로부터 오거나 뭐 어떤 유튜버로부터 오거나 어떤 방송인으로부터 오거나 이런 형태로 바라보는데요. 그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내적 즐거움이 일어나면 이제 그것이 이제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내적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움을 찾긴 찾는데 즐거움들이 이제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주변에 친구를 만나도 시큰둥하고 뭐 일을 해도 시큰둥하고 사는 것도 시큰둥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히키코모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한 형태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자발적 격리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갈수록 이제 더 이제 안에 갇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저는 내적 즐거움을 찾아서 나가신다라면,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부닥쳐 나가는 경험들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처럼 뭐 바깥에 못 나가거나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뭐 육체적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도 이동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충분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이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사실은 가족들이나 네. 이렇게 좀 주변에서 사실 만류하고 그러다 보면 막 싸움도 나고 이런 네.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보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진로라는 문제가 네. 혼자 있을 때는 좀 고민스러워도 괜찮아요. 뭐든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까지 만약에 생긴다라면 진로 결정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면 역학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부모님이나 배우자, 특히 이제 내 가족이 생기고 나면 더 중요한 부분이어서 분명히 협의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성실하게, 만약에 이제 혼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반대할 네. 때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싸워야 될 때도 있고 협상해야 될 때도 있고 또 기다려줘야 될 때도 있고 네. 다 있긴 한데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태도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이라면 네. 부모님이 믿을 만한 신뢰감 가는 태도나 행동들을 먼저 해주는 게 좋고, 결혼했다라면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네. 이런 태도들을 가지게 되면 그런 어떤 도전에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저는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의구심이 생기더라도 사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태도와 행동을 기울이면 네.
다 힘을 줘요. 힘을 주려고 하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항상 가져가고 그런 과정에서 어쩔 때는 이제 나중에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하긴 할 건데요. 네네. 그 전에 이제 다양한 협상 툴들을 통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설득 과정을 거치는 과정은 네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가족조차도 설득하지 못한다라면 여기엔 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그래야 자기도 설득할 수 있고 네. 하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또 성실하신 분들 만나면 하나씩 여쭤보는 게 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쓰셨으니까 예를 네. 들자면 책을 사실 써야겠다는 마음도 이제 들었고 이 환경도 만들었는데 이게 네네. 이제 의지가 안 돼서 안 나아가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10가지의 직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네네. 하루하루의 어떻게 보면 과제 속에서 사시는 네네. 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마음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네. 좀 자고 싶은데 아니 네. 좀 쉬고 싶은데 하실 때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잘하겠다고 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결이 전 사실 좀 궁금해요. 네. 이게 나아가는 어떤 근성이라고 할까요? 네네. 예, 그런 걸 특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성공하는 방법은 사실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구조가 있긴 하지만 원칙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네. 그 목표를 세워서 천천히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처럼 그 지치는 거예요. 네. 근데 지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 쉬어줘야 돼요. 그 도끼에 네. 우리가 날을 갈아야 되듯이 네. 하루에도 조금씩 쉬어주고 자기를 위한 시간들을 써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안 지치고 꾸준하게 가고 그리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런 꾸준하고 성실하게 해본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막 어느 날 각성해가지고 막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요. 왜냐 금방 지쳐요. 금방 지치니까 그러지 말고 페이스를 네. 자기 페이스만큼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이어도 좋아요. 네. 뭐 조금 더 가면 이제 2시간 정도여도 괜찮고 그 시간을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이 생겨요. 네. 이 힘이 생기면 나중에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놀이가 돼요. 놀이가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 번에 무언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책 한 권을 쓰겠다는 목표도 사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한 300페이지 가량 책을 네. 한 권을 쓴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제에 집중된 힘이 필요하거든요. 네. 하나를 아주 명쾌하게 한두 개의 글을 쓸 수는 있어도 300페이지를 하나의 주제로 끝까지 밀고 가는 힘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금 쓰다가 거의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우리가 코끼리 먹는 방법, 코끼리 좀 끔찍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참치를 먹는 방법이라고 하면 참치가 우리가 조그만한 캔에 먹으니까 아주 뭐 작은 물고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 간혹 네. 있어요. 이게 적게는 200kg에서 많게는 뭐 몇백 킬로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십 킬로에서 300kg짜리를 이제 해체하려고 하면 한 번에 못 먹어요. 횟집에 가면 그걸 또 해체하는 쇼 하면서 이렇게 네.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걸 잘게 썰어야 돼요. 글간부터 모아야 돼요. 아주 잘게 하나하나 한 꼭지 한 꼭지 이걸 담으면 우리가 김치나 된장 담듯이 조금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 글감들이 모여서 어느 날 또 내 생각의 발상들이 떠오르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꺼내서 그걸 요리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요리해서 네네.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럼 어느 날 이제 이런 주제들이 이제 글감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이제 글 써지고 싶은 생각들이 딱 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걸 쓰겠다. 물론 괜찮아요. 그렇게 쓰는 게 사실 좋아요. 네. 근데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료가 많아야 되니까 그 분야 책을 기본적으로 100권은 읽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분야 채널의 유튜버들을 100명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바라보고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보고 이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 나가는 것처럼 네. 뭐 요리를 한다고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삼계탕을 하는데 전국의 삼계탕 집을 다 잘하는 집을 다니시면서 하루에 두 끼 삼계탕을 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분야를 꾸준하게 배워나가려고 하는 힘. 네. 그러니까 한꺼번이가 아니라 하나하나 썼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자기가 힘이 이게 아주 강해져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천천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가는 힘.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사실 눈에 띄는데 네. 그러면은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지금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책. 예. 지금도 구매할 수 예. 있는 책이네요. 그러면은 간단한 소개와 그러면 이제 바꿔야만 했던 남자라는 제목이니까 네. 바꿔야만 했던 그 결정적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는가? 라는 네네. 게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사실 30번 직업을 예, 바꿔야만 했던 남자라는 책이 제법 팔렸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광고도 하나도 안 했는데도 그만큼 나간 네. 것만 하면 네. 제목에 영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바꿔야만 했더니 왠지 수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출판사에서 바꾼 남자로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능동적인 아, 단어로 네네. 바꾸자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제가 능동적으로 직업을 바꾼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네. 수동적인 상황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바꿔야만 했던 남자로 예. 쓰게 되었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능력이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제가 아마 좋은 직장에 갔었더라면, 예. 대기업에 갔었더라면 그렇게 직업을 여기저기 많이 바꾸지 않았을 겁니다. 네네. 그 작은 기업에 가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네. 뭐 구조조정하기도 하고 급여가 안 나오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바꿔야만 했었고 네.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사실은 큰 도움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사실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떨어진 게 너무 젊었을 때는 마음 아프고 막 눈물도 네. 남들 안 볼 때 흘리기도 네. 했었는데요. 네. 그 그룹에 제가 대기업 강연 간 적이 있었거든요. 몇 번 강연까지도 했었고 너무 잘 됐다, 여기 안 들어가겠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청춘 때는 막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게 막 너무 절망스럽고 연애 실패해도 절망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돌이켜 보니까 심지어 연애 실패한 것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정말 그러면서 그것이 저에게는 좀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믿어요. 네. 그 당장에 보이는 곳에서는 폭풍 속에 있으니까, 고통 속에 있으니까 네. 힘들게 느끼는데요. 네. 돌아가 보면 그런 것들이, 힘들었던 역경들이 네. 축복이었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 다양한 경험들이 저는 할 때 욕 많이 먹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한 군데에 있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느냐 하고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제 삶에서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고, 이게 어디 써먹을 때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저를 높이 평가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용 전문 기업에서는 다양한 직업 산업 경험이 있는 저를 경험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곳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여자를 사귈 때도 그렇고 네. 남자를 사귈 때도 여러분도 그렇지만 더 높은 사람, 더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랑받는 것이 나중에 크게 힘이 되기도 하고, 네. 일도 마찬가지로 어떤 대기업, 공공기관, 좋은 데를, 안정적인 데를 원하지만 네. 사실은 제가 보니까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곳에 가 있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높이 평가해 주니까 으쓱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높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 아니면 없나? 이런 생각들을 막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게 되었고, 네네. 그것이 이제 저를 키우게 되는 힘이 되어서 굳이 혹시나 작은 데 간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제 경험상 그 일들을 통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높이 평가하는 곳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높이 평가하는 곳에서 네. 나중에 대접받으면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네네. 겁내지 말고 직업 경험도 해보셨으면 하는 네네. 바람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현재 이 질문 자체는 사실은 이제 10개를 하시는지 모르고 네네. 그 다음 질문은 네네. 이게 커리어 코치랑 동기부여 전문가만 적어놨는데 네네. 그냥 뭐 요즘 일과는 그러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셔서 네네. 어떻게 주로 일과 어떠신지. 사실은 제가 강연을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평균 20번에서 50번 정도 했었거든요. 예, 이 정도면 그냥 살인적인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예. 복잡한데 거기에서 칼럼 쓰고 상담하고 교육과정 운영하고 대학 강의 나가고 그 다음에 채점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면 정말 네. 정신없이 네네. 바빴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종 코로나가 덮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정 일도 저는 되게 성실하게 해서 뭐 어쩔 때는 시간이 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제가 다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서서히 조금 잠잠해져서 네. 대학 강의들, 오프라인 강의도는 이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온라인 강의들을 이제 영상으로 제작하고 촬영하고 예. 보내주기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글 쓰고 마찬가지 다음 글 쓰는 일들도 지금 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막 나온 글이 있어가지고 책 홍보하는 일,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네. 책이 막 나와서 네네. 그 홍보하는 일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것도 한 7월까지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새로운 책 나오는데 사실 집중해서 나갈 거여서요. 새로운 교육 과정들이 지금 이제 진로 전문가들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서부터 다양하게 이제 일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가지고 네. 예, 지금도 저는 일과 놀이가 그렇게 많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일할 때도 네네. 예, 열심히 일을 하고 네네.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프리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우면서 동시에 하루 종일 바쁜 것도 있어요. 정신없이 일과들이 가는 게 있어서 두 일정이 같이 묶여서 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간이라고 할까요? 네네. 예, 아보카도 심리학에 대한 저서 소개를 좀 네네.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어떤 책인지 전국에서 다 살 수 있는. 네네. 전국에 예. 다 살 수 있죠. 예.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저 네. 이름을 원래는 심리학이 청춘에게 답하다 이 제목으로 쓰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출판사에서 이게 20대나 청춘이란 말이 네. 조금은 세대나 시대에 좀 트렌드에 안 맞다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좀 쌈박한 산뜻한 이런 네. 단어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책 나올 때까지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네네. 마지막에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이제 출판사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네. 처음엔 저도 아보카도? 이게 먹어본 적도 없어가지고 물론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네네. 뭣도 모르고 이제 먹어봤기 때문에 맛도 기억도 안 나고 이래서 네. 이거 뭘까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아보카도 이제 브런치 논쟁이 호주에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컬럼니스트가 요즘 청년들은 주택 보증금 마련하는데 돈을 써야 될 돈을 이 아보카도 브런치에 사 먹는데 쓴다. 그것만 아껴도 주택 보증금은 마련할 거다라는 칼럼을 기고하게 됩니다. 이 칼럼이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네. 많은 청년들이 웃기지 마라. 그 아보카도를 브런치를 얼마나 도대체 아껴야 되느냐. 5,000개는 안 먹어야 된다. 최소한 20-30년 안 먹어야 되는데 나는 차라리 지금 아보카도 브런치를 즐기겠다. 네. 이런 이제 소확행의 딱 역할들을 하게 되었었고 이게 네. 이제 뉴질랜드에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도 브런치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보카도가 이제 20대의 상징물이 되는 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보카도가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아보카도가 이게 굉장히 고단백질의 열량이 나는 음식이어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아주 좋다라고 네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보카도가 이제 안 그래도 이렇게 제가 아보카도 심리학하니까 청년들이 아보카도가 물을 많이 잡아먹는 건 아세요? 네, 이 지구에 영향이 안 좋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 이야기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청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아는 거예요. 네. 모든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 거야. 그러니까 아보카도가 물을 많이 잡아먹어서 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열대 지방의 국가들이 여기저기 이제 아보카도 나무를 심으면서 너무 많은 물을 이제 흡수하면서 지구의 환경에 악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가치 중심이니까 나는 내 아보카도 좋아해도 안 먹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주 그렇게 자신의 가치와 철학이 있는 정보가 뚜렷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정작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삶을 그려나가고 싶은지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보카도 심리학이 딱 대중을 딱 젊은 세대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아보카도 맛이 어떻게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맛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대로 생으로 먹으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먹나요? 그래서 이거 제목 잘못 정해가지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샐러드로 먹거나 다른 음식하고 먹는 겁니다. 빵하고 먹거나 이렇게 하니까 맛이 그 밍밍하고 아무 맛이 없던 맛이 왠지 모르게 아주 풍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지금 20대하고 비슷하다 딱 느낀 게 20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20, 30대 초반에는 같이 그러니까 뭔가 막 쉽게 자기를 내어 보이지 않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까칠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한데 그 안에 보면 물렁물렁한 과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자기가 뭔가 어울리고 딱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있을 거야, 나의 미래가 있을 거야, 진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겁내고 하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고 나면 어디에도 어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겁을 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딱 맞다. 정말 어디에나 어울릴 수 있는 맛을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어딘가 나에게 딱 맞는 맛이 있을 거야 라고 걱정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지 않아도 어디 가서도 맛을 충분히 어우러져서 낼 수가 있는데 어딘가 딱 맞는 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씨앗처럼 그래서 세상이 흔들리더라도 단단한 중심을 세우면 어떤 일을 해도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뜻으로 아보카도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짜 적절한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비만 하지 말고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소비도 필요합니다. 아주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PD를 한다면 예능 프로그램을 봐야겠죠. 만약 유튜버를 한다면 유튜브를 봐야겠죠. 만약 요리를 하고 싶다라면 요리하는 데를 맛도 돌아다녀야 될 거고, 숙박업을 한다, 호텔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도 충분히 분명히 이제 둘러보고, 놀이시설 하고 싶다라면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싶다면 엔터테인먼트에 관련한 일도 해보고 직접 놀아도 보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산을 위한 소비를 좀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99%가 소비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결국은 보면 거의 다 소비만 하는 경우가 사실 99%의 사람들이 네네. 이걸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디지털 미디어에서부터 여러 가지 유용한 도구들이 많은데요. 네. 이걸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소비자로서만 살아가다 보니까 네. 물론 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긴 한데 네. 너무 많은 소비에만 시간을 쏟다 보니까 시간에 이제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네. 한번 콘텐츠 생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요리를 하든 디자인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예, 기획을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뭐 글을 쓰든 뭐 대부분의 운동을 하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지식 근로자거든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표출하는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지금 1인 플랫폼 시대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게 영상이든 텍스트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시대인데 네. 내 콘텐츠를 누가 사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소비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두 다 네. 좀 나도 한번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 보겠다. 물론 처음부터 양질은 좀 어렵겠지만 시도해 보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라고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모두가 저자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봐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만큼 또 한편으로 책을 쓰고 싶다는 열망은 굉장히 높아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되기가 쉬운 시대예요. 실제로도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네. 제 주변에도 이렇게 100명 이상의 저자들이 있거든요. 제가 책을 써라 이렇게 권유해서 저도 쓰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보다 책을 더 많이 파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축적을 조금씩 계속해 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콘텐츠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축적을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축적을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축적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분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카테고리 분류를 하고 세 번째가 컨셉을 딱 정하면 이게 아주 이제 나중에 마케팅도 좋고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반대로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앞으로는 유튜브 보기만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1인 1채널을 가지는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물론 모두가 가지진 않겠지만 네. 상당수가 유튜브 채널들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각기 독특한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중에 뭐 유형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이런 지식을 내가 콘텐츠를 생산하겠다. 무형에도 마찬가지로 네. 생산자가 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 굉장히 앞으로 자유롭게 자기가 오히려 힘의 파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는 생산자로서 내가 자리매김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네. 어떤 조직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정규직의 어떤 임원이나 네. 정규직의 교수직도 거절한 이유가 그게 있거든요. 그게 정규직에 없어도 제가 더 자유롭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보수도 받을 수 있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생산자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을 소비만 하기보다는 즐거운 간단한 것들만 보기보다는 좀 네. 콘텐츠 생산할 수 있는 쪽에 소비를 해 나가신다면 네. 여러분의 만의 콘텐츠를 축적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